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매달 한 번씩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ETF 상품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9월에 투자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던 상품들을 살펴보고 또 그 중에서 인상적인 상품들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코덱스 선물을 곧버스로 투자하는 상품을 가장 많이 담았더라고요. 한국 코스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한 달 동안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곧버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해가 나오고 있을 텐데 이번 달 10월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2위와 5위는 미국 S&P 500 지수를 패시브로 추종하는 상품이 차지했는데요. 타이거가 순매수 2위였고 코덱스가 순매수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보다 금값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에이스와 타이거 상품 합쳐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4천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은 크게 현물과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분되고요. 그 중에서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을 3개를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에이스, 타이거, 그리고 코덱스 운용사에서 상품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에이스 상품이 21년 12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상품이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도 약 2조 2천억 원 정도로 금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와 코덱스는 올해 6월에 상장을 했었는데 타이거는 자산 규모가 약 5천억 원 정도고 그리고 코덱스는 약 1,100억 원 정도로 자산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니까 에이스와 타이거 상품은 수익률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둘 다 국내 금 시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에이스 상품의 수익률을 보니까 최근 1년 동안은 무려 72% 상승을 했더라고요. 금값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왔는지 수익률만 보아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금 액티브는 3개월 기준으로 22% 상승하고 있던데요. 이 종목은 국제 금 시세가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스와 타이거는 국내 김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금 시세를 따르고 있고 코덱스는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 보니까 최근 수익률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에이스와 타이거는 한국 프리미엄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보수는 코덱스가 0.41%로 가장 낮았고 에이스가 0.47%, 그리고 타이거는 0.58%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이 정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덩달아 함께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은입니다. 그래서 실버에 투자하는 상품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덱스 은 선물이라는 상품은 은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환율 영향을 받지 않는 환해지 상품인데 2011년도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ETF 시장 초기에 상장을 했던 상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는 약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니까 한 달 동안 약 20% 상승하고 있고 1년간으로는 약 42%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금이 70% 상승할 때 은은 금보다 약 30%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은도 같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유한 자원들은 최근에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 6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은 6위와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은 타이거보다 코덱스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라는 상품을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순매수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 종목은 나스닥 종목을 액티브로 투자하는 상품인데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순매수 9위는 코스피 200을 인버스로 투자하는 상품이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상품도 한 달간 약 8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11위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4 플러스라는 상품이고요. 이 종목은 이번 달에 상장을 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약 800억 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타임폴리오 상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나스닥 종목을 액티브로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즉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운용사의 매니저가 알아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이 5.2% 비중으로 가장 투자 비중이 높고요. 테슬라, 메타 순서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리지널 나스닥 100 상품과 비교를 해보면 애플로빈이라든지 레딧, 알리바바 같이 시가총액은 조금 적지만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투자 비중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운용사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조절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패시브 상품을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11% 상승을 했고 6개월간은 53.8%, 그리고 1년 동안 76%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보면 패시브 상품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는 약 1.3%이거든요. 수수료가 정말 많은 상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타임폴리오라는 작은 운용사의 상품이긴 하지만 매수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총액이 약 7천억 원 정도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고요. 여하튼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매니저가 아주 탁월하게 운용을 잘 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순매수 11위에 랭크가 된 타이거 미국 AI 소프트웨어 상품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공지능 섹터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슬슬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테마로 묶어가지고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투자 상위 종목을 보면 팔란티어나 애플로빈이 20% 이상 비중으로 크게 투자가 되고 있고요. 오라클도 투자 비중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종목을 크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 7개 종목까지 합쳐가지고 총 10종목만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상품이 코덱스에도 있는데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10이라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팔란티어나 애플로빈, 오라클을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해서 4종목을 10% 이상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상품은 이번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체크할 수는 없었고요. 지난 6월에 상장했던 코덱스의 수익률을 보니까 최근 3달 동안은 24.4%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섹터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상품은 자산 규모가 약 1,300억 원이고 코덱스는 약 700억 원 규모로 자산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코덱스는 실제 수수료가 0.61% 적용되고 있고 타이거는 기본 수수료가 0.49%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코덱스와 수수료는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입니다. 지난 9월에 코스닥과 코스피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들을 가장 많이 매도하셨던데요. 그래서 상승에 배팅하는 상품을 정리하고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으로 갈아탄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상품은 정말 매달 많이 정리를 하고 계시던데 한 달 동안 주가가 25%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만 약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킹형 상품인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도 한 달 동안 약 800억 원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에이스 상품도 한 달간 약 440억 원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번 달 5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최근 6개월 동안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지난 6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이거든요. 코스피 200 고버스 상품인데 이 종목을 거의 6개월 동안 1조 3천억 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많이 담았겠지만 현재까지는 손실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타겟 커버드 콜도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에 배팅을 했던 분들도 많았고요. 좋은 수익률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타이거 상품은 약 9,700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덱스는 약 5,200억 원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미국 대표 지수는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상품도 6개월 동안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코덱스는 약 4,500억 원, 그리고 타이거는 약 3,100억 원 매수하면서 순매수 6위와 9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킹형 상품인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가 순매수 7위였고, 한국 고배당주 대표 상품인 플러스 고배당주는 순매수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를 드렸던 에이스 금현물 상품도 6개월 동안 3,000억 원 매수가 들어왔던데, 아마 이 상품은 특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수익률 상위 종목들도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지난 9월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들썩거렸거든요. 양자 컴퓨터 섹터에 투자하는 소울 상품은 한 달 동안 40% 상승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섹터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나머지 4종목은 모두 반도체 관련 상품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4종목 모두 한 달 동안 3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품들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최근의 대세는 반도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크게 주가가 하락했던 상품은 없었습니다만 코덱스 운송이 6.5%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고요. 그리고 월배당을 하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도 약 6% 하락했으니까 이 종목 또한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은 롱을 잡고 코스피는 숏을 치는 이런 상품도 한 달간 5.8% 하락했고요. 그리고 식재료 중에 콩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콩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도 약 5% 정도 하락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관세 협상이 어렵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 섹터도 한 달 동안 5.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시절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동차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10월 첫 번째 날이었던 오늘 한국 증시는 좋은 출발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잘 이어지길 바라보도록 하고, 그러면 저는 11월 초에 오늘처럼 다시 정리를 하고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